제가 우리 가족 얘기 한번 할게요. 하도 가족 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저의 어머니 아버지는 과전민 출신이다가 성남에 와서 아버지는 시장의 화장실 시장 청소부, 요즘 말로 환경미화원 하셨고, 어머니는 화장실 지키면서 대변은 20원, 소변은 10원 받고 휴지 팔고 살았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남정대들 화장실 들락거리는 거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큰형님 건설 탄광 광부하시다가 탄광이 문을 닫아서 건설 노동하시다가 추락사고 당해가지고 왼쪽 다리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발목까지 잘랐다고 며칠 전에 연락 왔더군요. 우리 누님 요양보호사입니다. 다음 청소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던 형님 돌아가셨습니다. 제일 출세한 사람입니다. 저하고 두 분. 그 밑에 제 여동생은 야구르트 배달하고 미싱사 하다가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산재 처리도 못했습니다. 제 남동생 지금 환경미화원 하고 있습니다. 제 집안이 이렇습니다. 근데 누가 흉보더군요. 그 집안이 엉망이라고. 그러나 정말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 주어진 일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습니다. 부정부패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족들 시청 근처에 얼씬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제 잘못이 아니니까. 제 출신이 미천하면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엔 사람TV 강빈영입니다. 앞선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이재명의 가족은 비천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냉철하고 철저해야만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교훈을 준 감동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가족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조상이 같다 하나의 핏줄로 태어난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혼하여 이룬 자손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가짜뉴스를 만들면서 가난했기에 생긴 기막힌 가족사가 어떻게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화제거리와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법적으로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난 10년 넘은 사건인데 말입니다. 부부싸움도 서로의 가정사를 꺼내면 안 되는 것이 무언의 약속입니다. 그나마 형제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더욱 논란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끝으로 형제간의 문제를 다룬 영상을 제작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족사도 냉철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재명, 이재선 형제 갈등 4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형제 갈등 촉발 원인은 무엇인지, 왜 형소 욕설은 나왔는지, 이재선 강제 입원은 누가 시켰는지, 그리고 이재선이 왜 박사모 활동을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이재선의 갈등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재선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노정 5천만 원을 빌리려 했지만 이재명 등 형제들의 만류로 못 빌리자 그때부터 이재선은 모든 형제 간의 교류를 끊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출마하자 친동생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성남 시민들에게 보냈고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무려 70여 차례의 민원을 성남시에 제보하며 갈등은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이재명은 즉각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형 이재선에 대한 모든 민원 금지령을 내렸고, 이재선은 이에 반발 새누리당에 입당하며 동생 이재명 선거에 적극 반대 앞장섰습니다. 2017년 죽기 전까지 이재선은 박사모 성남시 지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공소 기각도 요청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 사건은 내 어머니의 요청으로 강제 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겁니다.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인데 이걸 강제 입원이다, 또 강제 입원 시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께서도 강제 입원 사건이라고 하지 마시고 강제 진단 의뢰 사건이다, 강제 진단 사건이라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정신질환자들은 본인의 병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정신질환으로 본인의 건강도 해치고 또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우리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본인도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또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 형수에 대한 욕설 파문은 2012년 6월 5일 형 이재선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2년 7월 5일 이재명은 이재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형수가 전화를 받았고, 분을 못 참은 이재명은 형이 어머니에게 한 욕설을 그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형수 박인복은 이 통화 내용을 그대로 녹취하여 세상에 공개한 것입니다. 이재명의 모든 재판은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무죄 추지 원심 파기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은 아버지 이경희, 어머니 구호명 사이에 칠형제 중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한 명의 누나와 3명의 형, 그리고 남동생, 여동생이 있었습니다만 셋째 형 재선과 여동생 문옥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처절한 가족사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각오한 것도 이재명의 가족사와 결코 무관치 않습니다. 무수저로 태어나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가 된 인간 이재명. 나는 당신을 위해 죽도록 뛰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시켜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앤사람TV 강민영이었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